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토부는 지난 1월 조정안을 내놨죠. 이 두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노선안을 제출했는데요. 인천시 의회는 이 노선안 확정이 늦어질수록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인천시안 확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제안한 조정안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평행선을 달렸던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 두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2개역만 지나고 김포 7개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인천시가 요구했던 4개역에서 원당역과 불로역은 빠졌습니다. 인천시는 당연히 반발했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대강위에 냈고 현재 대강위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대강위가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인천시 의회에선 인천시안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단지구 계획 인구는 19만 명.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안이 최적안이자 합리적인 노선안이라는 겁니다. 특히 노선안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 환경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우리가 이제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서부 강역 급행에 대한 이제 BC값이 예타 결과가 아마 연말 연초쯤 나올 거면 우리 사업에 대한 사업성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부 광역급행열차 예타가 결과가 나오면 사실 5호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가 계속 이렇게 고집 펴서 5호선이 자초된다면 오롯이 이건 김포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강위가 제안한 조정안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지하 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입니다. 그 노선은 현재 신도시 아파트가 한참 공사 중인 그 아파트 지하로 가게 될 거란 말이죠. 노선은 더군다나 그 구간에는 철근이 누락된,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높은 그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그런 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데 이게 인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와 김포시 두 지자체 모두 국토부에 추가역 설치를 요구한 상황. 국토부는 두 지자체가 제출한 노선안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한 뒤 노선안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하부 공사를 마치고 올해는 이 상부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현재 공정률은 57%로 계획대로 내년 말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영종과 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공사. 10년 넘게 건설이 추진되지 못하다 지난 2021년 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건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상 작업을 위한 가설 교량, 교각 공사 등 하부 공사를 마친 상황. 올해는 사장교 주탑과 교량 상부 공사가 추진됩니다. 올해 말까지 계획 공정률 78%를 무난히 달성하고 내년 말 개통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3연육교는 현재 전체 공정률이 약 57% 정도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25년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하면 계획 대비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탑 및 교각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제3연육교는 길이 4.68km, 폭 30m로 왕복 6차로 규모로 건설됩니다. 특히 제3연육교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80m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형 교량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영종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교량 중 유일하게 보도와 자전거 도로도 설치합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데다 인스파이어 등 대형 복합 리조트가 속속 개장하고 있는 영종 국제도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제3연륙교까지 개통하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중구는 원도심과 영종, 이 두 곳의 청사를 갖고 있죠. 영종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비싸도 너무 비싼 통행료입니다.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을 빼고 왕복 11,000원의 통행료를 냅니다. 중구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통행료를 지원했지만 인천시는 위법이라며 환수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공무원 노조가 집단 소송을 벌인 지 1년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통행료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중구청사는 2개입니다. 원도심의 제1청사가, 영종국제도시에는 제2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비싼 통행료가 부담입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하루에 왕복 6,400원에서 13,2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구는 지난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9년 인천시는 감사에서 통행료 지원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구가 1년여 동안 직원 190명에게 지원한 통행료 2억 900만 원을 모두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1년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공무원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통행료 지원비는 보수가 아닌 실비보상 내지 후생복지에 해당한다며 조례의 근거에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판결이 나온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인천시가 우리 중구의 조례를 인정을 하지 않았던 점, 당연히 조례는 의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이 된 건데 그것들을 다 무시했다는 게 지방자치권을 무시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천시의 감사행정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개방형 감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와 주요 광역도시에서는 조례로서 감사위원회를 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개방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에 이러한 자정을 감사행정을 강력히 지정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해 인천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종합감사를 진행한 것이고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통행료 지원비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천시 감사로 중단된 통행료 지원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통행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시는 북부권에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이 관련 용역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서구와 계양구가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구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27석 규모의 인천 아트센터, 그리고 1332석 규모의 인천 문화예술회관. 모두 대형 공연이 가능한 인천의 대표적인 공연장입니다. 문제는 모두 연수구와 남동구 등 남부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 때문에 인천시는 북부권에 문화예술회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7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유치전은 뜨겁습니다. 서구와 계양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 인구도 63만 명으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검단 인구가 폭증하면서 2년 뒤에는 74만 명에 육박할 걸로 예상됩니다.
인프라 확충도 시급합니다. 2개의 공연장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공연이 불가능합니다. 서구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석 미만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연장에서 좀 퀄리티 있는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공연장이 문화회관 이제 천석 규모 이상의 문화회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양구 역시 문화예술 불모지란 점을 강조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중대형급 공연장으로 계양문화회관이 유일한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구가 급증해 문화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는 검단구와 영종구, 제물포구 신설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6년 출범을 앞두고 이 개편을 주도할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시의회에서 이 관련 조례안을 다뤘는데 후반기 원구성에 맞춰 출범을 일주일 늦추기로 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분주한 인천시. 영종구와 검단구를 신설하고 동구와 중구를 통합하는 등 구의 신설과 분리에 있어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할 기구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오는 7월 8일 출범을 앞두고 있던 상황. 그러나 최근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는 인천시의회에서 출범을 일주일가량 미뤘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시기와 추진단 출범 시기가 겹쳐 인사 이동과 관련해 후반기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을 거란 우려에서입니다. 인천시의회는 7월 초 후반기 의장 선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의장님이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어떻게 보면 수장인데 그분의 의견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해요. 인천시는 신속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측면에서 출범 일자를 정하게 되었다며 인사 이동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인사는 계속해서 6개월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게 회기가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건데 6개월 뒤에는 또 큰 인사가 있을 때 그때 또 그러니까 시의회의 또 의견을 대폭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선 결국 후반기 원구성 완료 후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이 출범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출범 일자를 7월 15일로 변경했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인천시의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30년 만에 추진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 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대학생처럼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정해진 학점을 채우는 제도인데요. 진로와 적성을 키운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교실과 교사 수급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고교 학점 제도.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 강화 대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지만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개인별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수강한 과목에 따라 교실을 옮겨 다니며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선 내년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선택 교과목이 많이 늘어날 것이에요. 선택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이 늘어날 거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 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특히 교과목 신설에 따른 신규 교실 확보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됩니다. 현재도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실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친구들한테는 더 많은 과목들이 오픈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는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과목 수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인근 학교끼리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꿈들의 교육과정을 도입해 교실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과 지역 대학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꿈 이음 대학으로 해서 강좌 수를 한 108강좌 정도를 운영을 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를 해서 이 강좌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유기적인 연계를 하고 있고 대학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그 기관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이호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 교육청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 거북시장에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년째 방치된 점포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극 공연이 예매 5분 만에 매진되는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구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요했던 공간이 기타와 키보드 선율로 물듭니다. 서구중학교 밴드부 학생들의 감미로운 연주가 시장에 울려 퍼집니다. 6년째 텅 비어있던 거북시장의 한 공간이 문화공간 터틀로 재탄생했습니다. 터틀은 문화의 털을 잡고 예술의 둥지를 틀다의 약자입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 거북시장에 모이고 그 문화예술을 주민과 함께 공감하며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 장을 조성한 겁니다. 청년들에겐 꿈을 키우는 공간도 제공합니다. 다른 동네도 합주실을 빌리려면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즐길 공간이 많이 없어서 너무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공간이 생기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터틀은 다양한 기획 공연과 전시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벌써 반응은 뜨겁습니다. 서구문화재단이 이번 주말에 계획한 연극 공연은 티켓 예매 시작 5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가자동, 신현동, 가정동까지 원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도 많이 홍보할 거고요. 이 거리를 정말 젊음의 거리로 탈바꿈하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K뮤직 댄스 페스티벌 사업과 주민 참여형 문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단순히 아마추어 동호인들만의 공연이 아니라 전문 공연도 가능하게 해서 뭔가 색다른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짓는 상황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재단 주도로 진행되는 문화의 거리 터틀.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해 방치됐던 공간이 문화예술이란 새로운 옷을 입고 거북시장의 활력소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난 17일 개막했던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5일간의 축제를 끝내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올해는 이 영화 상영 외에도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과 또 개막식에 변화를 주는 등 새로운 시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 결과 영화제 저변 확대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내실 있는 영화제로 가기 위해서는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성과와 과제를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예년보다 한층 화려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띈 점은 달라진 개막식 장소입니다.
그동안은 중구 인천 아트 플랫폼 일대에서 진행했지만 올해는 인천 문화예술회관 야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택하면서 그동안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잘 모르던 시민들이 영화제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 사실 막 이런 독립영화나 이런 거에는 막 큰 관심 갖고 있지 않았는데 뭔가 좀 이런 공연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저도 오늘을 계기로 조금 관심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고. 인천에서 어떻게 디아스포라 역사 같은 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여신 건가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전쟁 난민과 이민자, 성소수자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디아스포라 영화제. 올해도 평소 상업 영화에서 보기 힘든 다채로운 작품들이 상영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일교포 2세 출신의 김성훈 감독은 교포 1세대 할머니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인천을 찾았습니다. 今回作った映画が、その招待していただいたんで、初めてディアスポラに参加しました。日本のルーツは韓国にあるハルモニたちの話なんで、それが韓国でどんな風に見られるかっていうのは非常に楽しみですけどね。 해를 거듭할수록 영화제를 찾는 관객도 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 총 관람객 수는 지난 2018년 12,000여 명에서 2022년 17,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이상 영화제를 방문하는 마니아층도 생겼습니다. 평상시에는 마주하기 힘들었던 작품을 상영해 주어서 그거 보려고 왔습니다. 담요를 입은 사람이라는 작품 어제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해서 직시하고 도망가지 않고 고민하는 치열한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어제 아주 흡족했고요. 하지만 영화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영화제 평가 지표상 국제영화제로 인정받기 위해선 독립법인이나 별도의 상설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별도의 법인이 아닌 인천시 산하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사무국을 꾸려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향후 국제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별도의 독립법인이나 조직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가 여러 가지 어떤 외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스템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영화제도 어떤 좀 튼튼한 독립된 어떤 기구로서 새롭게 좀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화제 운영을 위한 재원도 필수적입니다.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투입한 예산 9억 원 가운데 90% 이상이 인천시 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영화제를 위한 재원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2년간 나이와 국적, 인종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성을 추구해온 디아스포라 영화제. 더욱 내실 있는 영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